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서 간이라는 단어는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 간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은요, 전부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교과서를 봐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78페이지입니다. 여기 왼쪽 위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을요, 개체군 A와 개체군 B로 나누고 그 다음 경쟁, 가나, 기생, 포식과 피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는 이익을 얻는 것, 0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 마이너스는 손해를 입는 것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호작용 중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종, 간 경쟁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 간 경쟁은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경쟁입니다.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먹이지위나 서식지위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다투는데 에너지를 써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가와 나는 잠깐 놔두고요. 여기 기생을 보도록 하죠. 기생의 경우에는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은 숙주일까요? 아니면 기생생물일까요? 네, 그렇죠. 손해를 보는 생물을 숙주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사람과 기생충 관계를 따지자면 사람은 숙주죠. 그리고 기생충은요, 그렇습니다. 기생생물이죠. 이득을 보는 생물은 기생생물입니다.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을 보자면 포식과 피식은 마찬가지로 하나가 이득을 보면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이때 이득을 보는 생물은 포식자인가요? 피식자인가요? 그렇죠. 포식자입니다. 그리고요, 손해를 보는 생물은 그렇죠. 잡아먹히니 피식자 개체군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가와 나인데요. 살펴보면 분서에 대해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공생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것 같아요. 공생은 무슨 공생과 무슨 공생이 있었냐 하면은 그렇죠. 편리공생 그리고 상리공생이 있었습니다. 편리공생은 한쪽이 이득을 보는 것이고 상리공생은 서로 이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게 편리공생이었죠. 그러면 간은 뭘까요? 그렇죠. 편리공생,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쳐서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상리공생은 서로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 나가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간 경쟁,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을 여기 나와 있는 개체군 A, 개체군 B라는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종류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꼭 상호작용이 두 집단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래 교과서를 보면요, 세 집단에서도 혹은 여러 집단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봅시다.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여러 개체군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시로 구두충과 공벌레, 그 다음 찌르레기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요, 구두충 그리고 공벌레, 그 다음 찌르레기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적어볼게요. 찌르레기. 구두충은요, 입 주변에 갈고리가 늘어져 있으며 포유류, 어류, 절지동물 등의 창자 안에서 기생하는 무척죽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두충은요 기생생물의 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공벌레는 여기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공벌레입니다. 그러니 공 모양처럼 생겼죠. 그러면 구두충이 공벌레에서 서식하고 있으니 숙주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찌르레기는 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입니다. 그러면 새는 이렇게 작은 콩알만한 공벌레를 먹고 살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공벌레는 빛이 있는 곳을 회피하지만 구두충에 감염된 공벌레는 빛이 있는 곳에서도 오래 머물러서 찌르레기에 잡아먹힙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구두충은 공벌레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벌레가 찌르레기에게 잡아먹히게 합니다. 찌르레기의 배설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누가요? 구두충이요. 자, 이렇게 줄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등장한 생물들은요 어떤 게 있었죠? 구두충이 있었고요. 구두충은 꼬물꼬물하는 이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벌레는요 구두충보다 크기가 훨씬 큰 공처럼 말려있는 벌레이고요. 그 다음 찌르레기는 이러한 공벌레를 잡아먹는 더 큰 새가 되겠죠. 아이고,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턱이 두 개가 있네요. 경우는 구두충에 감염된 공벌레, 그리고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공벌레는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삽니다. 그러면 찌르레기는 이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공벌레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찌르레기는 공벌레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없겠죠. 그런데 구두충에 감염된 공벌레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구두충이 이 공벌레를 햇빛이 많은 곳 그리고 밝은 곳으로 이동하게 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가시에 의해서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공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찌르레기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대로 잡아먹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찌르레기는 공벌레를 먹고 뭘 하죠? 그렇죠. 똥을 쌉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개체군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구두충과 찌르레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구두충은 아주 자그마한 기생충이고요. 그리고 찌르레기는 구두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생물이죠. 그러면 구두충이 이동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찌르레기가 이동하기 쉬울까요? 찌르레기가 이동하기 훨씬 쉽겠죠. 이게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찌르레기는 공벌레를 먹고 뭘 싸죠? 그렇죠. 뭐든지 먹으면 배설물을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설물에는 공벌레 속에 있었던 구두충이 섞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설물에 구두충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두충은 본인이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찌르레기라는 이 생물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두충은 혼자서 열심히 기어가지 않아도 찌르레기가 대신 날아서 여기저기 이곳저곳 배설물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그 떨어뜨리는 장소마다 구두충들이
널리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충 공벌레 찌르레기 간의 관계를 세 집단 간의 관계를 두 개, 또 두 개로 나눠 봅시다. 먼저 구두충과 공벌레입니다. 이 둘 간의 관계는 구두충은 확연히 기생하는 생물이죠. 기생 생물이고요. 그 다음 공벌레는 그렇죠. 숙주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공벌레와 찌르레기의 경우에는 공벌레는 잡아먹히는 피식자일 거고 찌르레기는 잡아먹는 포식자일 겁니다. 또 하나가 남았죠. 뭘까요? 바로 구두충과 찌르레기일 텐데요. 이 둘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무슨 상호작용이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고 보자면 구두충은 찌르레기 덕분에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어서 자신들의 종을 널리 퍼뜨릴 수 있어서 이득을 보고요. 찌르레기의 경우에는 구두충이 공벌레 속에 기생함으로써 햇빛이 많은 곳, 밝은 곳으로 이동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잡아먹는다 그랬죠.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공벌레는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기 때문에 찌르레기가 쉽게 잡아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찌르레기도 구두충 덕분에 자기의 먹이인 공벌레를 많이 쉽게 잡아먹을 수 있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리공생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두 집단, 두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간경쟁, 편리공생, 상리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 단 두 개체군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알아본 게 아니라 여러 개체군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보았던 구두충, 공벌레, 찌르레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180페이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